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할 내용들은 이제 개요 부분하고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기초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개념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데이터 모델링과 같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란에 대한 우선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어떤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즉 이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뽑아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뭐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계성을 뽑아내서 연결시키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관리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쫙 뽑아내서 그 정보들 간의 관계들을 좀 시각화,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시각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데이터 모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라고 부르는 엔티티, 즉 데이터의 어떤 논리적인 단위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밑에 예시 그림 해놨는데, 이제 뭐 환자, 진료, 접수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의 논리적 단위를 엔티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면 우리가 필드라는 얘기도 막 혼용해서 막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엔티티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데이터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번호, 성명,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관계입니다. 관계. 즉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서로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자, 지금 보면 환자와 진료라고 하는 엔티티는 환자를 진료한다라는 의미의 관계성이 되는 것이고, 환자와 접수 엔티티 간의 관계는 접수하다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관점별로 데이터 모델, 즉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작업의 순서이기도 해요. 즉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순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요 엔티티를 뽑아내서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를 하는 부분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되면 실제 모든 엔티티들을 뽑아내고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 도식화를 하는 이 부분들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모델 부분을 DB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실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DBMS에 상당히 의존적인 작업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세 단계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개발 현장에 가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ERD를 그리는 부분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 공정은 실제 왼쪽에 보면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상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코딩을 하는 구현 단계로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와 데이터 모델링 간의 그 단계별로 관계성은 어떻게 되냐? 실제 분석 단계에서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는 논리 데이터 모델링 작업을 실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세 설계와 구현 단계에서는 실제 물리적 모델링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데이터 모델링의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티티라고 하면 결국 정보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 단위 자체가 될 거예요. 단위가. 그래서 보통 보면 명사나 명사형으로 대부분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교수님이 이걸 유형을 좀 나눠놨는데 대부분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엔티티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보면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집단이라든지 또는 기타 살아있는 실체라든지 지금 이제 예시로 뭐 환자나 고객, 사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첫 번째로서 어떤 엔티티가 될 수 있는 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객체나 객체 그룹이라고 하는 유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책이나 생산품, 탈 것, 기계와 같은 어떤 객체들이 또 엔티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부서, 병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유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이벤트, 어떤 이벤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엔티티를 많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문이라든지 청구, 미납, 접수, 계약 같은 어떤 이벤트 성격이 또 실제 엔티티로 뽑혀져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혀진 엔티티들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는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보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잘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커널 엔티티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마스터 성격으로 나중에 테이블이 되는 것들이 이 커널 엔티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어트리뷰트 한 개, 즉 어트리뷰트 한 개로서 필드 한 개로서 식별이 되는 특성들을 대부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원이다. 그러면 보통 사원이라는 것은 사원 번호로 바로 식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학교다. 학교다라고 하면 학교에 뭐 일반적으로 코드화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 명칭을 가지고도 식별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런 핵심적인 마스터 성격인 커널 엔티티를 먼저 데이터 모델링 때는 뽑아내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이 커널 엔티티를 딱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엔티티를 뽑아내야 될 부분들을 찾을 때는 이제 특성 엔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요것은 좀 성격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요. 즉 서브 마스터 성격이냐, 그 다음에 히스토리 성격이냐라는 구분을 해서 좀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럼 서브 마스터라는 성격은 위에서 마스터 성격이 있는 커널 엔티티가 뽑혀졌을 때 그것에 좀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새끼 마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실제 마스터 성격으로 커널 엔티티를 뽑았다면 실제 한 개 학교에는 여러 개의 학과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학과 엔티티는 서브 마스터 성격의 엔티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만약에 병원이라고 하는 마스터 성격의 엔티티가 뽑혀졌으면 이 병원에는 여러 개의 또 진료 과목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병원의 서브 마스터 성격이
또 이 진료 과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유형을 또 본다면 좀 히스토리 성격, 즉 트랜잭션에 따라서 계속 이벤트가 탁탁탁 발생을 하면서 한 건씩 계속 뭔가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성격들이 있어요. 자, 지금 교수님이 예로 이제 급여를 얘기를 했는데, 자, 월급은 꼬박꼬박 월 단위로 계속 해당되는 그 월의 급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 사원이 마스터 성격으로 있는 경우에 이 사원에 대해서는 월별로 이 급여가 여러 월별로 계속 한 건씩 급여들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으로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 서브 마스터 성격이나 히스토리 성격에 해당되는 엔티티들을 두 번째로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가 됩니다. 관계로. 자, 보통 이제 개념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보통 N 대 M의 관계라고 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데이터 모델링 때 표기 부분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름모 형태대로 생긴 이 부분인데, 실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가면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테이블로 다 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통상 이제 개발자들은 이 관계성에 대한 이런 데이터 모델은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엔티티는 지금 있던 n-n의 관계를 가지고 1대1이나 아니면 1대-n의 관계로 분해를 해서 뽑아내면서 변환을 하면서 실제 그것들을 하나의 엔티티로 샥샥 뽑아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제로 교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자,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다라는 관계성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관계성이 결국 뽑혀져 올라오면 뭐죠? 주문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요 엔티티 유형을 교수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항상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첫 번째 마스터 성격의 커널 엔티티를 첫 번째 찾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서브 마스터 성격이나 히스토리 성격으로 있는 특성 엔티티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서로 엔티티 간의 관계에 있는 놈들을 뽑아내서 엔티티로 추출을 해내는 이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에 대한 표시인데, 이건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ERG를 그리게 되면 동그라미 표시는 옵셔널입니다. 자, 그 해당되는 그 관계에서 해당되는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짝대기가 하나 더 붙어서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에 까치발처럼 생긴 이게 1대 n의 관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까치발처럼 생긴 게 이쪽에서 두 개 붙으면 1인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했듯이 이 까치발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이 한 개고 이쪽이 여러 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인 경우에 자, 오로지 only 한 개만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짝대기 하나로 또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계성은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성은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1대1의 관계와 1대-n의 관계로 관계성을 계속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별자. 실제 이 엔티티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기본 키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원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으면 사원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사원 번호죠. 사원 번호예요. 그래서 사원 번호가 어떤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에 해당되는 또는 필드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꼭 한 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조합이 되어서 이 기본 키를 형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부 키, 포린 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포린 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고객 테이블에서는 내가 고객 번호가 기본 키예요. 그죠? 기본 키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엔티티에서 다른 엔티티의 하나의 그 부분 키가 되든지, 즉 기본 키의 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요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분 키가 되든지 아니면 키가 아닌 하나의 속성이 되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외부 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외부 키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ERD를 그리면 이게 점선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ERD 작성 실습을 잠깐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속성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속성. 대부분 그 DB의 필드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단위들이 될 거예요. 단위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속성을 끄집어낼 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발생하고 있는 실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뭐 주민번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업무 파악을 쭉 할 때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설계 속성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일련 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 JSP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이 보면 자동으로 일련 번호를 뽑아내게 시스템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키값으로 막 쓰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뽑혀질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 아닌 그 코드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계 속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출 속성 또는 이제 파생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요, 다른 속성으로부터 뭐 계산을 한다든지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되는 이런 속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합계라든지 이자라든지 하는 계산해서 이제 값을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그 시점에 계산된 값을 저장을 해 놓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합계라든지 이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속성들도 따로 엔티티에서 관리하는 속성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특히 속성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할 때, 이 속성은 이와 같은 그러니까 표준 비슷한 룰을 따라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것을 이제 보통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이제 데이터 형태를 정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데이터 형태 자체는 뭐 정수냐 실수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여기 있는 각종 속성들이 정의가 되면 이 속성 각각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 형태로, 즉 정수냐 뭐 실수냐 문자냐라고 하는 형태대로 우리가 데이터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길이 자체도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포맷들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 포맷 자체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형태대로 들어가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DB상에는 이제 또 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브젝트 에어리어 또는 이제 주제 DB라고도 이제 한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 모델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엔티티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엔티티들을 한꺼번에 ERD로 그리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연관이 많은 엔티티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룹화를 딱 시킵니다. 그룹화를 시켜서 그런 그룹화 시킨 단위들을 주제 영역 또는 서브젝트 에어리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우리가 일반 관리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인사 관리, 회계 관리, 자재 관리 이런 식으로 업무의 단위별로 이런 엔티티들을 그룹화시켜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정규화 부분은 보통 1정규형서부터 쭉 가서 5정규형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3정규형까지만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 대부분의 데이터 모델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에 대한 부분에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정규형이라고 하면 그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이 쭉 있으면 그 속성들은 한 네코드 안에서는 반드시 한 개의 값만 가지면 1정규형이 만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정규형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그 기본 키 값, 키를 얘기를 했었죠. 자, 그 기본 키 갖고 모든 속성들이 종속되면, 즉 찾을 수 있으면 이 정규형이 만족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정규형이 되면 실제 키 값이 아닌데 다른 그 안에 속성끼리 간에 서로 종속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3정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굉장히 어렵게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제를 하나 지금 교수님이 해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한 건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주문번호, 주문일자, 부속코드, 부속코드명, 배달일자들은 전부 다 한 개의 값들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1정규형은 만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키값, 즉 요 주문번호가 키값인데, 기본 키값인데 주문번호로 주문일자, 부속코드, 부속코드명, 배달일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종속성을 가지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ENF까지, 2정규형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3정규형을 되려고 봤더니 이 안에 부속 코드와 부속 코드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문번호라는 키값으로 서로 다 찾을 수 있는 종속성은 있지만 여기 보니까 부속 코드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속 코드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3정규형을 위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부분들은 어떻게 3정규형으로 만드느냐? 자, 밑에와 같이 이렇게 부속 코드는 냅두고 부속 코드명을 뜯어내고 이것을 찾을 수 있는 키값으로 부속 코드를 만들어서 두 개의 엔티티로 쪼개는 작업을 하게 되면 3정규형까지 완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단계별로 이제 작업을 할 텐데 각 단계별로 주요한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 처음 가면 이제 업무 영역을 우선 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 모든 데이터 모델링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팀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 영역들을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당된 업무 영역에 따라서 업무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를 식별을 해내고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들을 정의를 하면서 ERD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교수님 얘기할 때 보통 개발자들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생략하고 바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것을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non-stop 3NF 방법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은 생략하고 바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앞에서 만약에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했다면 이제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를 재정의하면서 모든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를 다 찾아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각각 또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을 또 정의를 해서 ERD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개발 현장에 가면 ERD를 한글 버전하고 영문 버전하고 두 개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한글 ERD부터 먼저 통상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글 ERD로 작성을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ERD를 가지고 서로 회의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ERD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글이 익숙하기 때문에 한글로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것을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구축을 하고자 한다면 실제 엔티티와 그 다음에 속성과 이런 내용들을 다 영문 작업들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영문 ERD를 이후에 또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게 되는 이제 DB 오브젝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텐데, 통상 우리 뭐 테이블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로 설계가 된 부분들이 실제 물리적 DB로 넘어오게 되면 테이블로 생성이 되겠죠. 자, 그 외에 뭐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인덱스, 그 다음에 어떤 조회 전용으로 만들기 위한 뷰 등 좀 다양한 DB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디스크에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지 저장 설계도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DDL이라고 해서 실제 테이블들을 다 크리에이트 또는 인덱스 크리에이트, 뷰 크리에이트해서 DB 오브젝트들을 다 만들어내는 행위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그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명세서, 문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까지 완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교수님이 전반적인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한 30분 정도 교수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뭐 이 내용들을 다 알아듣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좀 못 알아듣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못 알아듣는 학생들은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더 해보기 바라고, 또 구글링을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